네,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월 비상경제 민생회의 이후 7주 만에 생중계 회의를 열었습니다. 그 자리엔 앞서 들으신 대로 100명의 국민 패널도 함께 했는데요. 또 국회에선 민주당이 김진표 국회의장이 중재안, 내년도 예산안 중재안을 전격 수용하기로 했다는 속보도 있었습니다.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고문, 또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전국 진단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마침 저희 뉴스 시작 전에 그 국민 패널들과의 국정과제 점검 회의가 있었는데 두 분도 보셨을 텐데 어떻습니까? 지난번 민생 회의 때도 두 분과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좀 달라졌나요? 뭐 규모도 달라졌고 내용도 지난번보다는 좀 더 절실한 내용도 많고 네. 또 저런 그 소통의 모임은 자주 하는 게 좋죠. 네. 뭐 오늘은 잘한 건데 네. 그 질문하는 사람들은 아주 절실하게 질문을 하는데 답변하는 건 보면 좀 너무 이게 형식적이고 그렇게 질의하는 사람들처럼 절실한 그런 그 마음이 안 묻어나는 것 같아요. 네. 네, 답변을 쭉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패널들은 국민 패널은 절실한데 예, 답변자들은 그러니까 국민 패널들은 절실하게 자기 이야기를 하고 뭔가 답을 기다리려고 이제 바라는데 네. 답변하는 거는 그냥 아주 상식선에서 네. 그냥 하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약간 안타까운데 어쨌든 저런 모임은 자주 할수록 좋은 거죠. 네, 의원님은요? 제가 이제 어쨌든 제가 이렇게 좀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. 근데 뭐 특별히 눈길을 끄는 대목은 별로 보이지가 않았다. 그 전에 뭐 정부가 하던 개괄적이고 그냥 망라한 그런 정도를 뭐 두 번, 세 번 그런 되풀이한 것에 불과한 것 아니냐. 네. 오히려 현안 중심으로 국민이 듣고 싶어하는 현안들에 집중해서 그 의제를 가지고 해야 국민들의 시선도 끌고 또 현안을 풀기 위한 지혜를 모을 수 있지. 제가 볼 때는 그냥 뭐 묻고 답변하고 하는 그 내용들이 너무 좀 말씀드린 대로 수박 거달기, 좀 개괄적 또는 형식적 뭐 이런 점에서 네. 과연 그 내용은 그냥 정부 정책을 설명 듣는 것 말고는 별 그렇게 와닿는 게 없었습니다. 네, 사실 시간도 2시간 반으로 길었고 주제도 꽤 다양했는데 현안이 빠졌다고 하셨는데 이를테면 어떤 게 좀 빠졌을까요? 지금 이상민 행안부 장관 책임 문제, 이태원 사고 이 사태에 대한 이태원 참사 사태에 대한 그 실체 규명 또 책임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떤 그런 것들이 좀 당장 현안이 아닐까요? 또 화물연대에 대해서 지난 6월달에 약속한 걸 정부 여당이 이행치 않고 있던 거. 네.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화물연대 측에만 책임을 밀었는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이라는 거. 너무 근데 지금 3대 개혁이라고 해서 연금, 노동, 교육, 교육 개혁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을 했는데 물론 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. 근데 이거를 그 여러 가지 과제 중에 하나에 섞어서 얘기하기에는 너무 큰 과제고 쟁점이 많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뭐 그냥 하나만 얘기하기도 어려운 건데 그냥 주호영 원내대표가 본인이 연금개혁위원장이다, 교육부 장관이 뭐 지금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정부 정책의 개괄적인 설명 또는 형식적인 입장 뭐 이런 것만 가지고는 별로 그 본안을 해결하고 지혜를 모으는 데는 좀 부족했다고 생각됩니다. 네. 그렇습니다. 당면 현안으로 떠오르는 그 이태원 참사의 책임 문제, 또 화물연대와 약속했던 안전운임제 3년 그 연장 문제, 그리고 예산안을 둘러싸고 있는 야당과 협치 문제,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이 안 됐는데 그 현안 문제를 가장 현안 문제인데 그냥 비껴간 것 같고 그 제가 좀 관심 있게 들은 거는 교육개혁 부분에 이조 장관이 아주 잘 그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빠진 게 교육개혁의 내용에 대해서는 뭐 지금 교육이 하향 편준화되어 있으니까 이걸 좀 제대로
교육의 본질을 살리겠다는 건 좋은데 제일 문제가 지금 저출산 때문에 학력 인구가 자꾸 줄잖아요. 네. 시골은 1년에 아마 웬만한 초등학교 하나 정도는 없어질 거예요. 그리고 대학도 지금 전국에는 대학이 정원이 제대로 채울 수 있는 대학이 수도권 몇 개 대학밖에 안 될 거예요. 네. 이건 기본적으로 학력 인구가 줄어드는 거거든요. 여기에 따른 장기적으로 대학의 그 적정선이 어디까지냐, 또 지방의 초중고등학교가 없어지는 부분 어떻게 해결할 거냐,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래에 대한 그 계획을 좀 제시하지 않는 거, 네. 이건 좀 부족했던 부분이죠. 또 그리고 이제 교육재정과 관련해서 초중고와 고등교육과의 재원 이 분배 문제가 지금 갈등이 양상을 빚고 있거든요. 네. 이걸 어떻게 설득하고 사실은 국가 교육 전체 대계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할 것이냐, 이런 것들은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. 저는 네. 오히려 제안을 하기를 국민들께서 오셔서 대통령과 직접 대화하는 이런 자리도 필요하지만 반대의 생각을 갖고 있는, 이견을 갖고 있는, 또는 이해관계에 앞장서 있는 문제 제기를 하는 그룹들이 있습니다.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, 야당, 또 정치권에서는 야당이겠죠. 예. 또는 뭐 화물연대 측이라든가 노조 측이라든가 뭐 또는 정부 정책에 대한 이견을 갖고 있는 그룹과 직접 생방송을 통해서 대통령과 한번 네. 토론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. 네. 그렇습니다. 이번에 마침 영빈관도 이제 개장을 했으니까 장소도 뭐 확보되어 있으니까 저렇게 한꺼번에 모아서 뭐 100명 모아서 저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국가가 그때 현안되는 사안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소통을 하려면 영빈관에서 우선 이태원 그 참사에 관계된 유가족 부분 한번 영빈관에 초청해서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고 화물연대에 관계된 민노총 관계자들 그것도 한번 불러다가 네.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 있고 또 야당도 국회 예산이나 법안을 두고 사사건건 지금 여당과 마찰이 있는데 야당도 한번 상임위원장이나 뭐 다선들이나 야당 지도부나 한번 영빈관에 좀 불려서 내 생각은 이런데 야당 생각은 어떠냐 한번 털어놓고 이야기해보자. 이렇게 해서 그때 제기되는 현안에 대해서도 나는 저런 소통의 방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. 네, 매주 목요일 두 분과 전국을 좀 깊게 다루고 있는데 아쉽게도 오늘 뉴스큐 시간이 짧아서 두 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뭐 길어봤자 지금 6분 남짓이라 다음 질문 바로 넘어가겠습니다. 조금 더 듣고 싶긴 합니다만은 미리 양해를 구하고 서둘러 진행을 하겠습니다. 예산안 문제, 아까 사사건건 마찰을 빚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겠죠. 일단은 민주당이 마지막 중재안인 국회의장 중재안을 받아들이겠다라는 입장까지 나왔거든요.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? 그 정부나 그 여당에서 네. 그 수용 여부에 따라서 이제 결론이 나겠습니다만 아직 속보가 안 들려오네요. 그 대목은. 근데 저는 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. 법인세를 인하하는 게 맞냐 안 맞냐는 각자 입장에 따라서 이해득실이 다르고 양론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. 낮출 수도 있고 또는 고수해야 되는 입장도 나름 이유가 있고 그렇다면 이번에 이 문제 가지고 계속 파쟁을 빌어서 연말을 넘겨서 그냥 준예산으로 가는 사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고요. 만약에 이제 국회의장이 모처럼 중재안을 제안을 했기 때문에 정부 여당에서 마음에 안 들더라도 이 안을 좀 대폭 수용을 좀 했으면 어떨까. 좀 왜냐면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정치권에서 이 문제 가지고 계속 실랑해버리면서 국가적 에너지를 소진시키는 거에 대한 짜증, 아주 염증이 좀 아주 팽배해 있습니다. 그런 이 문제를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설사 좀 법인세를 낮춰야 된다는 것이 필요성은 정부가 조금 그 좀 기노업을 갖고 접근을 하면 좀 어떨까 싶습니다. 네. 그렇습니다. 김진표 의장이 그 중재안을 두 번째 지금 내고 있는데 김진표 의장으로서는 뭐 어떻게든 법인세를 낮추겠다 하는 그 의지는 상당히 평가할 만합니다. 그런데 25%를 1% 낮추면 24% 되는 건데 이건 김진표 의장이 이왕 중재안을 내려면 그래도 여당이 받을 수 있는 2% 정도, 25%를 23% 정도 우선 하자. 2% 정도를 낮추면
여당도 안 받기가 좀 어려울 텐데 1% 낮추는 것을 그걸 중재안으로 뭐 여당이 받으라 그러면 여당이 아마 글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. 아직 뭐 결과는 안 나왔는데 아까 주호영 원내대표도 아까 그 영빈관에 가느라고 아마 예, 자리를 그러니까. 이동했을 것 같은데. 예, 지금 예. 이제 아마 국회 들어갔을 텐데 예. 여당이 뭐 의장 중재안이니까 의장이 체면도 있고 하니까 뭐 받으면 좋겠지만은 네. 여당이 내부 사정이나 대통령실 사정이 아마 1% 이하는 받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. 지금으로서는. 지금으로서는 네, 뭐 알겠습니다. 2% 정도라 되면 또 뭐 명분이 서는데 네. 저도 두 분 모셔놓고 이렇게 촉박하게 진행한 적이 없어서 남은 2분을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. 주제가 하나는 서해 피격 사건 박지원 전 원장 소환이고 하나는 특별 사면인데 각각 선택권을 드릴게요. 어떤 주제를 말씀하시고 싶으신지. 네. 뭐 저는 어떤 것도 좋습니다. 네. 아니, 그럼 뭐 일단 서해- 박지원 서해- 전 원장 소환 질문 그 드릴까요?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. 이제 박지원 대표 아니 박지원 네. 원장께서 검찰 조사를 받고 난 다음에 그 국정원의 그 서버가 그 삭제 기능이 뭐 삭제 있는지. 기능이 예. 개인 PC에서 삭제라면 그 메인 저기도 하는 할 수 없다라고 네. 했는데 오늘 뭐 그게 아니고 같이 삭제되는 그 기능이 있다고 하는데 그 메커니즘을 제가 잘 몰라서 그 과연 그것이 팩이라고 볼 수 있는지 네. 검찰 쪽 입장대로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한번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전문적 그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그걸 좀 규명한 다음에 그에 대한 법적 판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근데 그 부분은 지금 이제 서훈, 박지원, 노영민 세 사람을 뭐 기소하는 선에서 네. 그 마무리할 것 같은데 그러나 지금 또 문재인 대통령이 고발도 돼 있고 또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내가 최종적으로 지시한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네. 저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 서면 조사라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예. 네, 알겠습니다. 시간이 좀 아쉽긴 합니다만 다음 예. 주로 못다한 얘기는 미루기로 하고 오늘의 전국은 두 분과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오늘 사실 눈이 와서 미리 대기도 일찍 하셨는데 여기서 일찍 끝내게 된 점 제가 대표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